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3일 한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 같아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번 사태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에 비상계엄령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계엄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전시란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전쟁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가 되는 거죠. 사변이란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큰 사건이나 혼란을 의미해요. 내란, 테러, 대규모 폭동처럼 나라의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해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발동하는 국가 긴급권이 비상계엄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발표했는지 대국민 담화의 일부를 살펴봅시다.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고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거예요. 이 비상계엄은 나라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죠. 사실 저는 이 담화를 봤을 때 북한과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비상계엄령이라니 전쟁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종국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전시도 아니었고 그와 유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이 군사 독재하에 있던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계엄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상사태의 대응책으로 발동되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계엄령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고 통금시간이 생기거나 경찰에게 불시 검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뒤에서 포고령을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근처에 많은 경찰들이 나타나 보행로를 막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어요. 밤 10시 50분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어요. 왜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을까요? 국회 출입문을 폐쇄한 이유는 국회가 제적의원이란 국회의원 300명을 말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적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니까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투표해야 해요. 그러나 국회를 폐쇄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투표를 진행하지 못해서 계엄 해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국회 출입문을 폐쇄한 거예요. 이때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을 듣고 놀란 시민들이 바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 앞에서는 국회 출입문을 막기 위한 경찰과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대치했어요. 출입문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했고 시민들이 담 넘기를 도와주며 응원하기도 했어요. 밤 11시 25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1시간 후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임명했어요. 그 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을 보면 1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번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파업이나 태업, 집회 행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 자유가 모두 사라지는 거죠. 다음 5번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5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여러분은 처단한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이버 사전에 처단하다를 검색하면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라는 뜻이 나와요. 유의어로는 벌주다, 숙청하다, 죽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단하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6번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군이나 경찰 마음대로 체포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포고령을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 시내에는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도로에는 장갑차가 등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상공에는 여러 대의 헬기가 날아다녔어요. 이 군 헬기는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 착륙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장갑차와 계엄군 차량이 국회로 향했지만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 차량을 막아서 그들의 국회에 도착하는 걸 지연시켰어요. 그때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총을 소지한 완전 무장 군인들이 내려 국회 진입을 시도했어요.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기자들과 시민들이 몸으로 맞섰고 계엄군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2시 30분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다수가 집결합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다행히 국회의원보다 국회에 늦게 도착했어요. 10분 지난 새벽 12시 40분,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유리를 깨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본청 출입이 어려워지자 무장 군인들은 국회 건물 2층 사무실의 유리를 깨고 본회의장에 있는 건물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이 가구와 물건들로 문을 막기 시작했어요.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려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장 군인들과 맨몸인 시민들이 몸싸움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바리게이트를 만들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어요. 하지만 법대로 하려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마음을 졸였어요. 약 10분 지난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새벽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어요.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제적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계엄이 선포된 지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새벽 1시 15분, 국회 본청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지난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군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이에요. 12월 4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 탄핵소추안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서 제기하는 공식적인 제안서를 의미해요.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6개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또한 전시나 사변 상황도 아닌데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지난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어요. 날씨가 정말 추웠을 텐데 자리를 지킨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날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2가지 안건을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었어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개폐하는 동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본 회의장을 떠났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제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총 192명,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었죠.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본 회의장을 떠났어요. 투표 종료가 예정된 7시쯤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투표를 연기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9시 26분 투표한 의원 수는 195명이었고 제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고 신뢰를 잃었어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보이콧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앞으로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12월 7일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근 며칠 내 일어난 일들은 너무 상식 밖이라 꿈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하고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역사를 모르는 한국인들이 있을까요? 이 역사를 잊지 않은 국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곧바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무장한 군인들과 맞섰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떠는 게 진정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 채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데 망설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